이번에는 복잡한 식의 인수분해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이게 복잡한 식이라고는 되어 있지만 좀 깔끔하게 만들어서 인수분해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저번처럼 인수분해 했을 때처럼 식의 형태가 어떻게 되면 전개했을 때 얘가 될 수 있을까에 집중해서 바라보면 좋을 것 같네요. 여러 가지 인수분해 방법 중 첫 번째로 배울 내용은 치환을 통해 깔끔하게 만드는 방법입니다. 즉, 공통 부분이 있는 다항식의 인수분해의 경우에는 이렇게 예시로 나타났듯이 공통 부분이 지금 딱 보이죠? x 플러스 3y, x 플러스 3y가 공통으로 들어와 있기 때문에 치환이라는 방법을 이용해서 저 공통인 부분을 좀 깔끔하게 나타내보자 라는 거예요. 따라서 x 플러스 3y를 t라고 치환하는 장면을 하게 되면 이 부분이 t가 되고 이 부분도 t가 되겠죠? 따라서 t에 대한 2차식이 됨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2차식이기 때문에 우리가 인수분해하기 좀 편해져요. t제곱은 t 곱하기 t, 4는 1 곱하기 4. 근데 마이너스 3이어야 되니까 4쪽에 마이너스 붙으면 되겠죠. 따라서 t 플러스 1, t 마이너스 4가 됩니다. x, y에 대한 식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만들어낸 이 문자는 다시 돌려내는 작업을 해줘야 돼요. 따라서 t 대신에 다시 x 플러스 3을 넣게 되는 거죠. 따라서 이렇게 인수분해할 수 있습니다. 동일한 과정으로 비슷한 느낌의 식을 한번 풀어보죠. x제곱 플러스 3x가 공통으로 보이네요. 따라서 얘도 역시 x제곱 플러스 3x를 t라고 치환해볼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t에 대한 2차식이 되었고 아까 전처럼 인수분해 하게 되면 또 대입하게 되면 이렇게 되겠죠. 근데 이 방법에서 좀 주의해야 될 게 있어요. 요 식 볼게요. 지금 x제곱 플러스 3x 마이너스 4예요. 그럼 얘는 인수분해가 좀 더 되는 식 같죠? 따라서 인수분해가 끝났는지 꼭 확인을 해주셔야 합니다. 지금 4 같은 경우에는 4 곱하기 1 해가지고 이쪽에 마이너스가 붙어 있으면 x 곱하기 x 해가지고 x자 하면 3x 되죠. 따라서 인수분해가 덜 끝났던 거예요.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얘에 대한 인수분해 형태를 꼭 잡아줘야 합니다. 얘는 더 이상 인수분해가 안 되죠. 물론 여기서 말하고 싶은 인수분해는 실수 부분에서만 인수분해를 처리하자라는 거예요. 얘는 지금 복소수혜를 갖고 있으니까 인수분해가 쉽게 되진 않을 것 같습니다. 유리수 부분에서만 인수분해 해줄게요. 여튼 이런 방법으로 풀어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여러 가지 인수분해 방법은 복 2차식입니다. 복 2차식이라는 건 복수의 2차, 2배의 차수를 갖는 식이다 라는 거예요. 즉, 차수가 짝수인 항들만 있다는 거죠. 여기서 상수항은 포함이에요. 따라서 차수가 짝수인 항과 상수항으로만 이루어져 있어야 우리는 복 2차식이라고 부르고 이 복 2차식은 어떻게 인수분해 할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x의 세제곱, x의 제곱 이런 항들은 없어야 된다는 거죠. x항 요거는 없어야 된다는 거죠. 따라서 이런 식이 주었다고 보죠. x의 4제곱 플러스 ax제곱 플러스 b가 주어졌다라고 하면 가장 먼저 x자를 도전해야 돼요. 즉 x의 4제곱을 보고 너 x제곱 곱하기 x제곱이구나 요 정도 생각은 할 수 있죠. 그 다음에 b도 어떤 수 곱하기 어떤 수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x자를 했을 때 즉 px 제곱 나올 거고 qx 제곱이 나올 텐데 얘네들을 합했을 때 얘가 되면 그냥 x자 해가지고 1 가로를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렇게 해서 인수분해 이렇게 끝내면 돼요. 근데 요게 안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 안 되는 경우에 대해서 한번 살펴봅시다. 위에 쉬운 방법이 불가능할 때 또 제곱인 항이 좀 많은 상황에서는 이런 방법을 도전하게 돼요. 지금 A의 4제곱 더하기 A제곱 B제곱 더하기 B의 4제곱이 나왔는데 A의 4제곱을 보고 너 A의 제곱이네. 또 B의 4제곱을 보고 너는 B의 제곱의 제곱이네. 이렇게 생각하게 돼요. 그러면 일단 X자 해볼까 했는데 X자는 안 되죠. X자가 안 되는 상황이니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일단은 할 줄 아는 게 없어요. 그죠? 여기서 바로 넘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일단은 쟤가 필요하니까. 그죠? 제곱항들이 필요하니까 일단 질러 놓는 거예요.
얘 제곱했을 때 나오는 수들이죠. 그래서 제곱을 해놨어요. 그랬더니 문제가 생기는 게 있죠. A의 4제곱과 B의 4제곱뿐만 아니라 2A 제곱 B 제곱이 나오죠. 그럼 이 시각이 동일해지기 위해서는 A제곱 B제곱을 빼줘야겠네요. 그러고 나서 보니까 이 식에 굉장히 큰 특징이 있더라 이거예요. 이건 제곱 빼기 제곱인 거죠. 여기는 이 식에 대한 제곱으로 나왔고 여기는 A, B에 대한 제곱이 써있죠? 따라서 합차공식 처리해 줄 수 있겠네요. 따라서 얘 더하기 얘 곱하기 얘 빼기 얘 처리하면 이렇게 인수분해가 됨을 알 수 있습니다. 대부분 이런 식으로 하면 복 2차식의 문제풀이는 가능해질 겁니다. 따라서 이렇게 결론 낼 수 있겠죠. 얘를 공식으로 외우기보다는 지금 이 생각 과정을 좀 기억해 주세요. 제곱이네, 제곱이네 해주고, 얘를 x자 하려고 봤더니 x자 불가능이네. 그러면 그냥 일단 제곱해놓고 부수적으로 생긴 애들을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알아보면서, 그 상황을 알아봤더니 합차 공식이 싹 보이네. 이런 식으로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문제들만 나올 예정이에요. 따라서 이렇게 적용시키면 됩니다. 이번에는 여러 가지 문자를 포함한 식의 인수분해를 봐볼 겁니다. 우리가 x 혼자 있으면 조금은 부담이 덜해요. 근데 x하고 y가 같이 있는 식에서 또는 x, y, z까지 있는 식에서는 굉장히 복잡함을 느끼겠죠. 그래서 이럴 때는 어떻게 극복할지 생각을 해봅시다. 일단 기본적인 루틴은 문자가 많으면 가장 차수가 낮은 문자만 문자로 취급하고 인수분해를 도전하는 거예요. 즉, 문자가 많은 상황에서 이렇게 x에 대해서 봤을 때는 전체적으로 2차식, y에 대해서 봤을 때는 뭐 전체적으로 1차식이라면 사실 문자를 둘 중에 선택한다라고 하면 1차식이 더 인수분해하긴 편한 거잖아요. 그래서 차수가 낮은 애를 기준으로 해서 한번 인수분해를 도전하게 되는 거죠. 따라서 예를 들어보면요. 지금 이 상황 같은 경우에는 x에 대해서 먼저 바라본다면 얘는 x에 대해서 2차고요. 얘는 x에 대해서 3차, 얘는 x에 대해서 1차, 얘는 0차죠. 따라서 최종적으로 x에 대해서 바라보면 3차가 될 거예요. y에 대해서 바라보면 얘는 1차, 0차, 0차, 1차 이렇게 되죠. 따라서 최종적으로는 가장 높은 차수인 1차를 선택하겠네요. 그 다음에 z로 바라보게 되면 0차, 1차, 2차, 1차니까 2차를 바라보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 문자식을 바라봄에 있어서 문자를 만약에 하나만 선택해서 내가 바라보겠다라고 한다면 1차를 먼저 바라봐 주는 게 조금 더 유의하다라는 거죠. 따라서 x는 3차, y는 1차, z가 2차로 나왔으니 y만 문자로 취급하고 일단은 내림차순으로 정리해보자 라는 거예요. 그럼 y만 문자로 취급했으니까 y가 1차로서 있는 애랑 y가 없는 애 이렇게 취급하겠다는 거죠. 따라서 이렇게 정리를 하면요. 이 우변 상황을 보니까 여기 오른쪽에 있는 상황을 보니까 같은 애들이 곱해져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이렇게 y가 있는 애랑 없는 애랑 나눌 때도 있는 애 이렇게 정확하게 묶어주고 없는 애도 묶을 수 있으면 최대한 공통인수로 묶어주게 되면 이렇게 공통인수가 발견됨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공통인수로 인수분해를 하겠다는 얘기인 거죠. 따라서 이렇게 인수분해를 할 수 있고요. 항상 남은 아이들에 대해서 인수분해를 추가로 할 수 있는지 꼭 확인해 주세요. 얘는 더 이상 할 수 없으니까 제외가 되겠죠. 그렇게 되면 꼭 y만 기준을 줘야 되나? 그건 아니에요. 사실 x로 둬도 할 수는 있거든요. x는 3차니까 z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만약에 z를 기준으로 뒀다면 2xz 제곱 그 다음에 z가 1차인 항들이 지금 두 개 있죠. 마이너스 z에다가 마이너스 2x의 세제곱, 네, 플러스죠. 2x의 세제곱 플러스 y 이렇게 되겠고 나머지 이렇게 y제곱 이렇게 될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얘는 2차식이니까 x자 쓰겠죠. x자 쓰게 되면 여기가 2xz 곱하기 z가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가 어딘가에 난 붙어야겠죠. 여기에 마이너스가 있으니까요.
그 다음에 곱해보면 얘는 y에다가 x제곱 이런 식으로 한번 진행을 해봅시다. 그럼 x의 세제곱이 나올 것 같네요. 따라서 이렇게 곱했을 때 x의 세제곱, 2x 세제곱 z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곱했을 때 yz 나오죠. 그럼 여기 나오긴 하는데 다 마이너스 배대약인데요. 따라서 이렇게 해가지고 인수분해를 할 수 있긴 해요. 즉 2xz 마이너스 y 그 다음에 z 마이너스 x 제곱 얘하고 똑같이 됐죠. 얘가 마이너스 배되고 얘가 마이너스 배되면 다 똑같은 거니까 어차피 같은 식인 거죠. 따라서 이렇게 뭘 문자로 다 보고 풀어도 상관은 없지만 차수가 낮은 애를 보고 풀면 조금 더 편하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 예시도 한번 풀어보죠. 만약에 이렇게 x와 y에 대한 식이 나왔다라고 할게요. 그럼 지금처럼 x도 2차, y도 2차니까 그냥 x에 대해서 잡는 게 낫겠죠? x 제곱항, 그 다음에 x 하나 있는 항들 이렇게 모아서 써주세요. 얘는 y 나머지 애들 다 모아서 써야겠죠. 그럼 얘도 인수분해를 해야 되는데 지금 2차식이니까 아까 전에 썼던 방법대로 x자 쓰겠죠? 따라서 얘도 식이긴 하지만 요렇게 요 부분을 곱으로써 표현해 주는 게 중요해요. 얘를 곱으로 표현해야 x자 쓸 때 이거 곱하기 이거야 쓸 수 있으니까요. 이렇게 써놓으면 x, 2x, 그 다음에 2y-1, 그 다음에 y 플러스 3 이렇게 넣게 되면 x자 했을 때 실제로 여기가 4xy-2x, xy 플러스 3x니까 더해가지고 째가 됨을 알 수 있죠. 보면 얘가 5xy 마이너스 플러스 x니까 여기 x로 묶으면 가운데 거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x자 성공했으니 이렇게 가로로 쓰기 하면 되겠죠. 가로로 쓰기 하게 되면 이렇게 인수분해가 됨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 개의 문자를 포함했을 때는 내가 타겟팅하고 싶은 문자를 기준으로 먼저 인수분해를 도전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번에는 인수정리를 이용한 인수분해 한번 해볼 거예요. 인수정리다라 함은 인수를 우리한테 알려주는 정리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인수분해로 바로 넘어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럼 인수정리부터 다시 데꿔야겠죠? 우리 사실 인수정리, 나머지 정리 이런 장면들을 다 이렇게 사용하기로 했어요. x-a로 나눴을 때 나눠 떨어진다 라는 표현이 곧 이 인수로 들어간다 라는 표현으로 연결이 되거든요. 얘는 x-a로 나눴을 때 형태 나오면 무조건 몫과 나머지로 쓰기로 했죠. 나눠 떨어진다는 건 몫이 나머지가 0이기 때문에 이렇게 그냥 바로 식이 써진다 라는 걸 볼 수 있고 x-a 곱하기 qx다 라고 고백꼴로 나타났으니까 x-a가 인수다 라는 점을 체크할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이 장면까지 연결이 되면 전체적으로 qx에 대해서 아는 게 없으니 a를 넣고 싶어지죠. 따라서 a 넣었을 때 0이다 라는 표현으로 연결을 시킬 수 있어요. 따라서 뭔가를 넣었을 때 0이 되는 장면이 있다면 다시 돌아와서 x-a를 인수로 가질 수 있겠고 요 x-a 곱하기 뭔가의 꼴로 우리가 바꿔주겠다라는 거죠. 즉 한번 예시를 들어보면요. fx가 x세제곱 마이너스 4x제곱 플러스 7x 마이너스 4라고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f1을 넣었을 때 보니까 1 마이너스 4 플러스 7 마이너스 4 했더니 0이 진짜 되더래요. 그러면 x-1을 인수로 간다까지 연결이 되는 거죠. 인수정리에 의해서요. 그러면 x-1 곱하기 뭔가 꼴로 나타난다는 거니까 나눠 떨어진다는 거고 이렇게 조립제법 쓸 수 있겠죠? x-1 기준이니까 1 기준 써주고 내리고 곱하고 써주고 더하고 곱하고 써주고 더하고 곱하고 써주고 하게 되면 나머지는 당연히 0이 나올 것이고 몫이 딱 나오게 되겠네요. 따라서 fx는 x-1 곱하기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4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사실 이 과정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게 일단 f1을 넣었을 때 0이 되는 걸 어떻게 알아냈냐. 그 장면이 문제가 되죠. 사실 막 이런저런 숫자들을 다 넣어볼 수는 있는 거잖아요. 거기에서 좀 포인트를 주자면
이 x 세제곱 가장 높은 차수에 대한 계수, 즉 1 있죠. 1이 있겠고 그 다음에 상수항. 요 장면으로 우리가 이 후보를 정할 수가 있어요.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후보가 딱 정해져 있거든요. 그래서 요걸로 후보를 잡아보면 일단 1에 대해서 약수는 1밖에 없고 4에 대해서 약수를 쫙 써요. 그 다음에 이거분의 이거, 이거분의 이거, 이거분의 이거, 그 다음에 마이너스인 거. 이거분의 이거에 마이너스, 즉 1, 2, 4에 뿔마 붙인 거. 얘네 6개 제외하고는 다른 숫자를 넣었을 때 절대로 성립하지 않습니다. 라는 정리가 있어요. 따라서 이렇게 후보 잡는 방법 알고 있으면 좀 좋겠죠. 따라서 이 6개 중에서 하나 넣어보고 되는 거 좀 찾아가지고 인수를 찾으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요 장면, 요 조립제법 장면이 사실 저는 조립제법 장면을 좋아하지 않아요. 어차피 x-1을 인수로 갖는다라고 했으니까 x세제곱 마이너스 4x제곱 플러스 7x-4가 x-1로 곱해진다는 게 알고 있거든요. 이렇게 나눠진다는 걸. 그러면 결국엔 3차식을 1차식 곱하기 2차식 형태로 나타낼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여기 오는 게 2차식이다 라는 게 오케이가 되고 그러면 x세제곱부터 살펴보면 x세제곱이 되려면 x제곱을 갖고 있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야 x세제곱이 될 테니까요. 그 다음에 x제곱 상황 살피면서 이 x의 개수를 찾아줄 수가 있어요. 여기 보면 마이너스 x제곱, 여기 보면 마이너스 3x제곱 나와줘야 마이너스 4x제곱이 나오겠죠. 따라서 마이너스 4 이렇게. 그 다음에 상수항 취급하면 플러스 4. 그 다음에 확인. 요거 해가지고 7x가 돼야 되는 거죠. 아까 여기 3으로 잘못 썼네요. 4로 잘못 썼네요. 따라서 얘가 7x가 되는 거 볼 수 있죠. 따라서 인수분해 완료됐다. 이렇게로 보는 거죠. 그러니까 조립제법으로 해가지고 넘어가도 좋겠지만 이렇게 식의 상황을 좀 볼 수 있도록 이 장면도 많이 연습하는 게 좋습니다. 항상 이렇게 되고 나서 여기 2차식이 남기 때문에 2차식에 대해서는 인수분해가 더 되는지 확인을 꼭 해줘야 돼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안 되죠. 따라서 이렇게 마무리 지을 수 있겠네요. 이번에는 좀 특이한 다항식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바로 개수가 대칭인 다항식이거든요. 개수가 대칭성을 가지고 있는 다항식을 우리는 상반 다항식이라고 부르고요. 대표적인 예로 우리가 개수가 대칭인 4차식의 인수분해 한번 진행을 해볼 거예요. 이런 식이 대칭인 상황이라고 보는 거거든요. 지금 보면 x의 제곱을 기준으로 개수를 확인했을 때 얘는 a, b, 그 다음에 b, a 딱 대칭인 상황인 거죠. 따라서 이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인수분해를 하냐를 살펴보게 됩니다. 그럼 우선은 대칭인 짝꿍을 먼저 찾아줘야 돼요. A랑 A가 짝꿍이죠. 그 다음에 B랑 B랑 짝꿍. 그러면 C 혼자 남았죠. 이렇게 대칭이 아닌 아이들이 있을 거예요. 이 아이들을 굉장히 깔끔하게 만들어줄 예정입니다. 왜냐면 우리가 지금 대칭인 상황 같은 경우에는 정리를 좀 하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얘는 혼자 있기 때문에 정리하기 힘들겠죠. 그래서 cx제곱을 상수항으로 취급하기 위해 x제곱으로 쫙 묶어줘 버릴 거예요. cx제곱을 상수항으로 만드는 방법이 x제곱만 없어지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x제곱으로 묶게 됩니다. 그럼 x제곱 한 다음에 얘네들이 각각 될 수 있도록 분배 법칙 했을 때 되는 모양으로 잡아주겠죠. 이 분배 법칙 했을 때 되는 모양을 잡을 때 있어서 이 대칭 짝꿍끼리 같이 옆에 묶어 있게 옆에 함께 있도록 위치를 수정해 줍시다. 따라서 얘가 나오려면 ax의 제곱, 그 다음에 얘가 나오려면 x제곱 사라져야 되니까 x제곱분의 a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 다음에 bx, x분의 b, 그 다음에 c 이렇게 처리할 수 있을 거예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대칭의 기준으로 뒀던 a와 b를 기준으로 이렇게 묶어서 예쁘게 나타낼 수 있을 겁니다. 그럼 A, B, C에 대한 이 괄호의 식을 좀 더 예쁘게 만들어줘야 될 것 같은데요. 여기서 사용되는 게 이 정보예요. x제곱 더하기 x제곱분의 1이래요. 이 식은 x 플러스 x분의 1을 완전 제곱했을 때 나오는 식이죠. 근데 이 식을 완전 제곱해보게 되면 얘뿐만 아니라 얘네 둘이 곱한 다음에 2 곱한 거.
봤더니 2 곱하기 x 곱하기 x분의 1 해서 x 약분되죠. 따라서 2만 남을 수 있어요. 따라서 얘하고 동일해지기 위해서는 2를 빼줘야겠다라는 생각할 수 있겠죠. 따라서 얘를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보니까 x 플러스 x분의 1. 그럼 얘하고 비슷한 꼴이 보이게 되겠네요. 따라서 대입을 하기 전에 x 플러스 x분의 1이 공통부분이니까 t로 치환하는 장면을 해주게 됩니다. 그러면서 대입 한번 해보죠. 그럼 여기다 넣을 때 있어서 얘는 t제곱 마이너스 2를 넣겠다는 거죠. 따라서 여기다 t제곱 마이너스 2를 넣을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t네요. 따라서 정리해보면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그러면 이 뒤에 있는 식 같은 경우에는 2차식이기 때문에 대충 이런 느낌으로 인수분해가 되겠죠. 여기에 AT 있으니까 AT 제곱이니까 A가 곱해지고 T제곱에 대한 인수분해 식으로 나타날 거예요. 이 알파와 베타는 여기에 맞춰서 구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은 숫자로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 정도 문자로만 체크를 할게요. 그 다음에 인수분해 한식을 저기다 슬쩍 넣게 됩니다. 이때 t라는 건 우리가 만들어낸 문자니까 이 t 대신에 다시 x에 대한 식으로 넣어주는 장면도 함께 실행해 줄 겁니다. 그렇게 되면 x에 대해서 좀 정리가 된 듯 보이죠. 근데 이렇게 x분의 1 우리는 좋아하지 않아요. 그래서 x제곱을 x 곱하기 x라고 보고 얘네 둘이 계산하고 얘네 둘이 계산한다 라고 생각하면서 정리를 한 번 더 해주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얘한테 x 곱함에 있어서 x제곱, 그 다음에 1, 그 다음에 알파 x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는 x제곱, 그 다음에 1 마이너스 베타 x 되겠네요. 이런 식으로 인수분해를 시켜줄 겁니다. 즉, 개수가 대칭인 4차식의 인수분해의 경우에는 대칭 짝꿍을 찾고 대칭되지 않은 그 i를 그 기준이 되는 i를 우리 상수항으로 만들어주기 위해 문자로 묶고요. 그 다음에 2차식에 대한 인수분해 함에 있어서 치환하는 과정도 자연스럽게 들어갈 거예요. 아무튼 이런 방법으로 풀어낼 수 있습니다. 인수분해를 활용하는 장면이 도형에서도 많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 곱셈공식 할 때 알려줬던 삼각형 판정하기 방법을 따로 첨부했으니까 뒤에까지 들어주세요. 이번에는 삼각형 판정하기입니다. 즉, A, B, C에 대한 문자의식이 주어지고 세 변의 길이를 A, B, C로 하는 삼각형이 어떤 삼각형인지 판단해 주세요 라는 내용이 나올 수 있어요. 그럴 때 나오는 경우들입니다. 일단 A는 B 또는 B는 C 또는 C 또는 A야 라고 나왔다고 볼게요. A, B, C에 대한 문자의식을 정리했더니 이런 경우다 라고 나왔어요. 그러면 이거 또는 이거라고 했기 때문에 얘네 셋은 모두 다 성립하지 않아도 돼요. 적어도 하나만 성립하면 되기 때문에 두 변의 길이가 적어도 한 번만 같으면 되는 거죠. 우리 두 변의 길이가 같은 삼각형을 이등변 삼각형이라고 했으니 이런 경우가 나온 경우에는 이등변 삼각형이구나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A하고 B하고 C하고 모두 다 같아요 나올 수도 있겠죠. 이런 경우는 정삼각형이 나올 거예요. 이 장면이 이 장면을 사용할 때 많이 쓰여요. 우리 이런 느낌의 식을 만든 적이 있죠. 이걸 했을 때 0이 되었다고 볼게요. 그러면 각각의 제곱을 더하고 2분의 1을 했을 때 0이 된 거니까 2분의 1 없어지면 양변에 2를 곱해서 없어지면 각각의 제곱의 합이 0이에요 라는 식이 됩니다. 근데 각각의 제곱들은 다 0보다 크거나 같을 수밖에 없죠. 근데 크거나 같은 애들이 다 더해가지고 0이 됐다는 건 얘도 0이고 얘도 0이고 얘도 0이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어요. 따라서 A는 B여야겠고 그러면서 B면 C여야겠고 그 다음에 C면 A여야겠죠. 얘는 또는이 아니라 그리고니까 A는 B는 C다로 연결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정삼각형이다 라는 문제로 많이 나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볼게요. A제곱 플러스 B제곱은 C제곱입니다가 나왔다고 볼게요. 그렇게 되면 얘는 빗변의 길이가 C인 즉 C의 각도가 90도인 직각삼각형이 됩니다. 얘는 피타고라스의 정리로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이 피타고라스의 정리에 의하면 여기 이렇게 직각삼각형이 있었다고 볼게요.
초록색, 그 다음에 검은색 길이를 가진 이 직각삼각형 보이시죠? 요 직각삼각형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 거예요. 지금 상황이 여기가 A, 여기가 B인 상황이었죠. 그래서 여기 길이는 C제곱 해가지고 A제곱 플러스 B제곱이다 됐었어요. 그 상황에서 이 초록색 변을 이렇게 원 위에 있어서 이렇게 한 바퀴 돌린다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이런 식으로 계속 돌릴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도 돌릴 수 있고 뒤로도 돌릴 수 있는데 만약에 뒤로 돌렸다면 여기에 생겨가지고 이렇게 이런 둔각삼각형이 만들어지겠죠. 직각보다 커질 테니까요. 따라서 둔각삼각형에 대해서도 피타고라스의 정리 비스무리한 식이 나오게 돼요. 어떻게 보면 여기는 b의 길이를 그대로 갖고 있죠. 그러면 여기 길이의 경우에는 a제곱 플러스 b제곱보다는 지금 길이가 길어진 거 볼 수 있죠. 그래서 이 길이를 c라고 본다면 c제곱이랑 비교했을 때 c제곱 부분이 크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여기도 한번 살펴볼까요? 얘는 줄어들었죠. 원래 있던 빗변보다 길이가 줄어들었어요. 그럼 a제곱 더하기 b제곱 한 거보다 c제곱 한 부분이 더 작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생각해낼 수 있게 돼요. a제곱과 b제곱을 더한 게 빗변의 제곱을 했을 때보다 작은 경우에는 이 각도가 90도다라는 걸 90도보다 크다라는 걸 의미하기 때문에 90도보다 큰 각이 하나라도 있으면 우린 둔각삼각형이다라고 부를 수 있죠. 그래서 둔각삼각형이다라고 체크할 수 있겠고요. 만약에 a제곱 플러스 b제곱이 c제곱보다 큰 경우가 있을 거예요. 근데 얘는 좀 주의해야 될 게 이 c에 대해서 알려준 게 여기에서 결국엔 예각이다라는 사실만 알려주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각입니다까지 온 거예요. 그러면 예각삼각형인가에 대해서는 좀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둔각삼각형이나 직각삼각형의 경우에는 한 각의 크기가 90도이거나 90도보다 크면 둔각삼각형이야 직각삼각형이야 할 수 있겠지만 이 예각삼각형의 경우에는 세 개의 각이 모두 다 90도보다 작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한 각만 90도보다 작아요 나온 경우에는 A각이나 B각에 대해서 알지 못하기 때문에 얘는 그냥 90도보다 작아까지만 알아낼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 경우에서 가장 긴 변의 길이가 C라는 조건이 있다면요. 그러면 가장 긴 변에 대한 각이 90도보다 작다라는 거죠. 그럼 당연히 A하고 B에 대해서도 90도보다 작아질 수밖에 없겠죠. 가장 긴 변이라는 건 가장 멀리 있는 변이기 때문에 가장 큰 각을 갖겠죠. 근데 그 큰 각이 90도보다 작다라고 했으니까 나머지 각은 90도보다 작아질 거예요. 그렇다면 전체 각이 다 90도보다 작아졌으니까 예각삼각형이 되는 거죠. 따라서 이 조건이 있을 때만 예각삼각형이다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